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금 코스닥이 0.3% 상승세고 코스피는 강보합권이고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다시 또 2%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니까 대규모 또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이게 지난해 매출 대비로는 20%가 넘는 수준인데 주가는 0.5% 상승에 그치네요. 네. 그래도 오히려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 빠지길래 싶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상승으로. 상승으로 돌긴 도네요. 네. 외국인의 오후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상황 한번 또 인텐시브하게 짚어보시죠. 네. 제가 소개할까요? 네.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번. 안녕하세요. 예, 뭐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뭐 그런 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개장 후 한번 진단해 보시면은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큰 형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정도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많이 밀리지 않고 있는데 지난 5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 안에서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보다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그래도 좀 답답한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들이 좀 밀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추이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FOMC 회의라든지 관세에 대한 협상 결과물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망세. 네. 아니, 반도체 쪽 보니까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 반도체 장비 주들까지도 괜찮네요 보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그 소식을 전해줬죠. 테슬라향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3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최신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2나노단에서 테슬라라는 큰 기업을 고객으로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나 매력이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2나노 공정에서 이 파운드리 공정에서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네.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수율이 50% 정도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수율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라는 표현은 어렵지만 수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율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수율이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 두 가지 전 둘 다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율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방증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율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같이 한번 가보겠다라고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은 추후에 이제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과거 3나노 공정에서도 수율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를 통해서 2나노 공정 쪽에 대해서 수율 외의 문제에서 이제 수주가 어쨌든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는 수익성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테슬라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 호재성 뉴스를 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레거시단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HBM 쪽에선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도 전반적인 회사의 가치에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TSMC가 전체 시장에서,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에 육박을 하거든요. 67%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7%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캐파 자체가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면을 좀 살펴본다면 저는 생각보다 꽤나 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를 시점으로 해서
첫 고객으로 해서 계속해서 캐파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요. 뭐 장비주들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테일러 팹 같은 경우는 일단 공장이 거의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월 말경에 공장이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만약에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소재 따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추려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향 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내내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 기간이 잠시 나왔습니다만 이게 8년짜리죠. 예. 그럼 8, 26, 8, 3, 24, 채 이제 연간으로는 한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사이인데 네.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크다고도 볼 수 없지만 일단은 이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상대가 테슬라라는 것이고 그죠. 이것이 또 확장성을 지닐 수 있어서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파운드리가 명실상부한 삼성의 수익 그게 될 수 있다 섹터가. 네, 아직까지는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적자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만 TSMC 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저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테슬라라는 고객이 생겼지만 그 예. 전까지는 본인의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제한적이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하지만 테슬라라는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형성이 그러네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어디에다 팔지도 모르는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면 네. 이제부터는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수요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매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주문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생산성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집중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테슬라라는 고객이 생김으로써 좀 더 집중도 있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팔 곳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테슬라라는 큰 기업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 빠르면 2026년도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2027년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2033년도까지 연간 기준으로 10%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고객사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캐파 확장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쪽에 대한 메리트도 있지만 로봇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캐파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3조 달러 아니고 3조 원이에요. 아까 소장님 3조 달러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네, 그렇죠. 3조 달러와 3조 원. 어우, 네. 그거는 그냥 실수였습니다. 네. 3조 달러면은 어마어마하죠. 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정을 저게 22조 원짜리 그거였으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방산주 여쭤볼까요? 음. 네, 방산주 이제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100만 원까지 기대를 하시잖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요. 예, 일단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업황. 말씀을 예. 추가적으로 네, 드려보자면 네. 지금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와 유럽 연합에서 이제 뭐 공동 합의체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9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캐파 확장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산 쪽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공장 가동이 많이 중단되어 있었던 유럽 시장 내에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유럽 내에서 역내 생산을 통해서 방산 쪽에 대한 물자를 자체적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9월 달에 그렇게 공동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기에 좀 더 유리한 환경에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갈 때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쪽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10%라는 수치 자체가 냉전 체제 이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서 5년으로 넘어올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8위권에 놓여 있는 나라인데 4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방산 시장 자체의 캐파가 연간 기준으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17% 정도 성장이 됐다라고 해요. 중동 같은 경우는 15% 정도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토 같은 경우도 GDP 대비해서 뭐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캐파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내년에서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도 계속해서 연간 성장률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오늘 꽤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눌림이 좀 나올 때는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방산 강국 같은 경우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를 이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지에다 공장을 지어서 현장에서 이제 거기를 이제 생산 기지로 만드는 거죠. 생산 기지를 만들면서 그 국가와 기술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캐파 확장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이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에서 시가총액 캐파 자체를 크게 가지고 가고 있는 업종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큰 쪽으로 크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방산 쪽은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 지금 궁금한 게 노보노디스크, 네, 노보노디스크가 아닌 노보노디스크가 많이 빠졌어요. 얘가 보니까 작년 6월에 피크 찍었을 때 148불까지 갔네요. 근데 이게 지금 53불, 54불이라서 거의 뭐 한 3년 전 레벨로 그냥 다시 되돌아가 버렸는데, 이거하고 우리 국내 비만 치료 관련주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뭐 연관성 없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서로 상황이 다른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다.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은 갈 것 같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그 말씀. 사견을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저도 아침에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던 부분들이 이 노보노디스크가 급락을 했죠. 앞으로 예, 이제 가이던스에 진짜.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비만 당뇨 쪽에 대한 치료제가 생각보다 팔리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나 가장 대표적인 비만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펩트론이라든지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제형 변경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사를 자주 맞았다라고 한다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해서 뭐 약물 자체가 천천히 분비될 수 있도록 장기 주사제의 형태로 이제 제형 변경을 하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경구용 비만약을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네릭이었죠. 제네릭 예.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보노디스크의 판매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다른 쪽에 대한 메리트, 그러니까 경쟁 약물이라든지 제네릭이라든지 혹은 제형 변경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예 상쇄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비만을 치료함으로써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방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의 판매량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물론 투심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플랫폼 기술이죠. 예.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근데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성을 보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노보노디스크가 한 번 더 빠지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완전히 동조화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위치로 봐서는 노보노디스크도 거의 뭐 밀릴 만큼 밀린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삼성전기에 오늘 무슨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삼성전기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PCB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PCB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PCB라는 것은 전자기기를 뜯어보면 이렇게 초록색 판이 있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PC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테슬라 쪽에 대한 모멘텀을 삼성전자가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PCB 사용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 보시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PCB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PCB 쪽에 대해서 제가 모멘텀이 좀 붙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는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심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지금 PCB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LB 같은 경우도 오늘 6%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요건 이제 소캠과 관련돼서 PCB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계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IT 세트 수요가 자극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 쪽에 대한 수주를 삼성전자가 받아오면서 이 부분 역시도 이제 PCB 쪽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HBM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던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이제 글쎄. MLB라고 해서 이렇게 적층하는 PCB 쪽에 예, 대한 메리트를 예, 많이 예. 가져갔던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시면 대덕전자가 16%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 MLB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전반적으로 PCB 쪽에 대한 자금이 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수혜가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또 이제 삼성전기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또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또 체크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혜 네. 제가 지금 띄워놓은 차트 보세요. 이거 여쭤보고 싶어갖고 이수페타시스 띄워서 지금 보고 있는데 미리 말씀하시네. 이심전심. 아니 혹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끝내야 됩니다. 저희 생방송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